자, 안녕하세요. 쥐타치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엔캠, 광무, 이 부분을 좀 하나로 지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종목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에 좀 한계를 느끼고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 광무, 그리고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이 위에는 엔캠이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엔캠의 최대 주주는 오정강이다.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는 누구죠? 아트라스 8000. 그러면 이 아트라스 8000이라고 하는 법인, 이 법인의 최대 주주는 오정강이다. 그러면 같이 보게 되면 어떻게 느낌이 오세요? 결국은 오정강이가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고, 이들의 두 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엔캠 조정받는 시기에 오히려 급등을 하죠. 둘의 훼손이 일어났을 때 엔캠은 그래도 빠지지 않지만 저는 빠진다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전환사치를 보게 되면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제까지 글쎄요,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 세 가지의 종목을 제가 거의 한 장장 넉 달 동안은 도와드린 것 같아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면서 이들 작전의 시나리오를 정확히 읽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가는 정도의 수익은 얻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광무와 중앙첨단소도 역시나 오른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항상 경각심을 알렸잖아요. 엔캠도 역시나 그렇고. 자, 그러면 한번 시나리오 한번 그대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논란은 무엇입니까? 전액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었나요? 리튬이엄이라고 하는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얘네들의 어떤 흐름에 달라진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컨버터블 본드라는 상품을 오늘 깊게 들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보자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컨버터블 본드는 뭡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러면 만일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1,000원짜리의 어떤 사채를 발행했는데 5만 원이 돼 있어. 바꿔서 팔 수 있죠. 50배 수익이라고 칩시다. 근데 만일에 이게 이 밑으로 떨어져. 그래도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컨버터블 본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발행할 때는 사채가 되는데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자본금이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라고. 근데 중요한 건 바꾼 다음에 때려버리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은 항상 우선주라는 부분도 등장시켰는데, 이때도 우선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우선주와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우선주가 있는데, 전환을 할 수 있는 우선주를 발행했었어요. 근데 이게 호재거리로 발생됐어요. 왜? 5월 15일이라는 부처님 오신 날, 이날 편입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호재로 발생됐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악재로 발생된 게 한 번 있어요. 한 번.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좀 자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요 부분. 자, 저를 정리한 걸 그냥 볼게요. 자, 요 부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엔캠이라고. 엔캠이, 자, 위에 걸 봐야 되네. 엔캠의 전환사채를 먼저 볼 텐데, 이건 중앙 DNM이에요. 중앙 DNM. 그리고 엔캠이고, 그리고, 이게 엔캠이고, 이게 광무예요. 그럼 한번 볼 텐데, 잘 봐요. 중앙 DNM의 사채가 보게 되면 어디가 비슷해지기 시작하냐면 요 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발행 일자를 2023년 7월 7일 여기 적어볼게요. 이게 누구다? 중앙 첨단 소재라고. 지금의 중앙 첨단 소재. 자, 요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야. 그리고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있죠. 6월 22일 날.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엔캠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일성을 보이는 날짜가 등장을 할 거야. 언제가 등장하죠?
7월 7일. 자,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의 최종 목적지는 7월 7일로 향하는구나.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요. 요거는 광무입니다. 광무. 광무인데 날짜만 좀 틀릴 뿐이지 비슷하죠. 7월 3일. 아, 느낌 와요? 5월 26일, 6월 2일. 느낌 와요? 중앙첨단 소재와 어떤 관계의 흐름을 보이는지 요 부분도 날짜 차이가 조금만 있을 뿐이 똑같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상환 도래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엔캠이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결국은 요 부분을 말했죠. 중앙 첨단 소재를 이용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활동만 하세요. 그죠? 5월 말에 피크 정도를 찍을 거다. 그 짜잘바리를 먹으려고 하지 말고 최고가의 어느 부분, 그죠? 자, 그 부분만 먹고 튑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중앙첨단 소재와 강무의 이 전환가액을 봐야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이제부터. 자, 전환 청구권을 계속 행사하죠. 즉 주식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얼마짜리를 발행을 했느냐? 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 39회차부터 한번 봅시다. 쭉 보게 되면 결국은 광무는 전환가액이 3,500원짜리네. 그죠? 3,500원짜리. 그리고 분기 보고서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광무부터 작은 종목들부터 갈게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준비하고 되고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자, 요 부분 봅시다. 그러면 광무는 언제부터 전환가 나가다? 여기 적어놓을게요. 광무는 7월 3일부터 행사 가능하다. 전환 가능 주식수가 얼마 있어요? 125만 주구나. 125만 주 좋아. 125만 주를 전환 가능하다. 7월 3일부터. 가격은 2,300원이야. 자, 2,300원짜리를 먹었다는 거야. 2,300원.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 부분을 또 다룰게요. 요 부분은 중앙첨단 소재를 봅시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직 미도래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라고. 나머지는 소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중앙첨단 소재를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같이 보는 게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전략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첨단 소재. 지금까지 제 시나리오대로 다 이어내가고 있죠. 시나리오가 아니고 답지지 사실. 중앙첨단 소재. 자, 분기보고서 들어갑시다. 자, 요 부분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요 부분에서 뭘 볼 수 있냐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성이에요. 자, 어려운 말이지만 돈 빌린 내역이에요. 요 부분 보게 되면 여기 적어볼게요. 중앙첨단 중앙. 자, 얼마짜리? 아직 미생환 안 된 거. 자, 봅시다. 요거 보게 되면 나오는데 자, 이거 탐정도 아니고 이거. 자, 봅시다. 자, 2023년 6월 22일 날 발행한 거죠. 그죠? 이거 지금 13회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13회차 나오지도 않았어. 12회차까지만 나왔어. 자, 그러면 13회차는 발행일이 6월 22일이야. 그러면 언제 전환된다? 6월 22일. 오늘 6월 19일. 고시네. 이 전자공시사항이든 뭐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이따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나오죠? 460만 주. 460만 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7월 7일 날 한 번 더 있다고. 7월 7일 날. 몇 주? 670만 주. 이해되셨어요? 가격은 근데 좀 다르네. 가격은 다르네. 이건 700원짜리고 요거는 2,000원짜리고 1,000원. 그러면 요거는 3,000원짜리네. 먹은 숫자가 다르네. 지금 700원짜리는 시장에서 갖다다 내면서 가장 큰 수량을 매도하고 있죠. 그죠? 몇 배의 수익을 냈죠? 20배 수익 냈지. 그죠? 그리고 이 부분 보게 되면 2,000원, 3,000원짜리니까 지금 바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2612. 6배 수익이네. 지금 현재 주가를 유지했을 때 7월 7일이라고 한다면 4배네. 자, 이때부터 우리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엔캠을 다시 들어갑시다. 엔캠. 마지막.
여기서 지겨워하시면 여러분들 뭐 얘들 머리통 칠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여기 보다. 보게 되면 분기 보고서를 들어가 봅시다. 11회차, 12회차에 전환 청구를 한다고. 즉 주식으로 바꾼다고. 근데 이게 지금 흘러나오지 않았어. 그게 문제라고.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 흘러나오는 게 문제라고. 자, 지금 블럭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고 이따 살짝 볼 텐데. 요거네. 그죠? 좋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죠? 11회차, 12회차의 전환사채인 200만 주의 수급이 어디로 도망갔는가라는 거지. 전환은 됐다고. 소화가 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요거 7월 7일 똑같은 날짜에 중앙첨단소재 같이 얼마짜리? 7만 원짜리. 대략 7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이걸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갖다다 팔게 되면 4배네. 중앙첨단소재도 4배, 얘도 4배네. 자, 여기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야. 자, 뭘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영상 말씀드리면서 22일 날 전환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 둘. 일요일이죠. 그럼 하나, 둘. 내일이네. 내일 정도에 이제 뭐 이게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이 부분까지 갔을 때 7월 7일이라는 구간을 갔을 때 좀 어려우면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을게요. 이따 끊지 마시고 7월 7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타이트하게 잡아서 마지노선으로 잡되 얘는 그래도 이 구간대에 반등이 올 것 같아. 중앙첨단소재 이 구간은 반등이 안 오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엔캡 역시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건 기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뭔 뒷북입니까? 신주 97만 주 추가 상장된다. 12 전환. 헤헤이. 뭐 이건 시장에 이미 나온 지가 언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예요. 1900억에 블록딜을 한다라고 나오는 방식인데 이 블록딜의 개념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블록딜은 뭐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말씀드릴 텐데 19일에 전환사채 물량도 나온다. 오늘. 근데 이틀 전에 이건 권리공매도가 나오는 거라 이건 한 발짝 늦은 말이고 지금 보게 되면 6.9% 8.9%를 적용해서 27만 5천 원. 그러면 지금 27만 원이니까 이 가격보다 비싸게 받아갔다는 거야. 6,500원까지 포함을 시키면. 근데 최소 1,900억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30만 원을 한번 슬쩍 잡아볼까요? 그러면 3, 6, 18 이렇게 잡죠. 그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서 이 블록딜을 누가 바꾼다? 최근 전환사채를 바꾼 PE 재무적 투자자가 블록딜을 한다는 건데 이 수량을 우리는 거래량에서 읽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 무슨 근거로 그런 솔직히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량 거래라는 화면을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지만 장중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 종목별로 봅시다. 엔캠 이 부분 대량 거래 있었던 적 있죠. 여기 다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블럭딜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채를 그냥 받아가는 방식은 상관없어요. 만기 전 사채 취득이나 이런 거. 근데 블럭딜을 했으면 여기 공시를 해야 된다고.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도 블럭딜 4월 12일 날에도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요런 잔잔바리들도 다 여기 떠요. 이거 없이 블럭딜을 했다? 그럼 거래량에 등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겠지만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채를 블럭딜 받는 방식은 여기 뜨지 않죠.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니. 주식으로 전환을 했어. 그 재무적 투자자가 전환을 했대. 그럼 주식이네. 주식으로 누군가에게 넘겼는데 거래량에 등장을 안 시킨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등장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봐야 될 부분은 최근 이 2천억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최근 18일 17일 이런 말 중에 거래량 기준에 해당되는 게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지. 이건 뭐다? 안 했다는 거야. 왜 안 했을까? 일단은 이날 원래 무슨 일이 있었지? 자, 17일이니까 원래 빠져야 정상이라고. 18 하나 둘 이때부터 19일에 전환사채가 나오기 때문에
이틀 전에 행사할 수 있는 이 부분 권리공매도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때 발표하면서 이때 주가 하락을 일으켜내잖아. 근데 가격도 거의 그 수준으로. 이건 뭐냐면 이미 주가를 빼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왜?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핵심은 하나라고. 잘 봐요. 지금 보게 되면 저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누가 받아줄까? 주가를 위로 보는 애들이? 아래로 보는 애들이? 아래로 보는 애들이면 미쳤지. 아직 안 받아갔잖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이 두 투자해서 지금 700원짜리를 팔아먹은 이 1,400만 주를 팔아먹은 애들은 얼마의 수익을 냈을까? 대략 10,000원만 평단가를 잡더라도 요거 중앙첨단 소재 얼마? 얼마? 잘 안 들립니다. 네, 700원. 700원짜리를 20배 수익을 대충 냈으니 1,400억이야. 그쵸? 자,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20배 수익을 냈다. 1,400만 주를. 그냥 없다 해봅시다. 그죠? 얘네들이 누가 받아준다? 광무와 중앙첨단 소재를 사채를 매각해서 이미 현금화 시킨 애들이 받아줄 거야. 그 뜻이라고 2천억을.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는 이제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엔캠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윗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들이 나와야 돼. 그들이 누구다?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 많이 헤쳐먹었던 그들. 왜? CB라고 하는 제가 보여드렸던 요 부분에서 어떻죠? 애들이 똑같은 날짜에 거의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오전 강의의 의도는 최근에 방송도 나왔던데 하나죠. 뭘까? 맞아요. 얘를 들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제는. 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마켓 펀드 매니저들 운용하는 상품에 포함됐기 때문에 급락에는 분명히 MSCI 지수 추종하는 애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라고. 안전방. 얘네들의 의도는 하나라고. 뭐? 야, 중앙첨단 소재, 광무, 니네들 잘 먹었지? 잘 먹은 사채업자. 야, 우리 우호지분. 이렇게 세게 나래. 어떻게 하냐면, 잘 드셨죠? 우리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어느 정도는 유지해 주시겠어요? 이거라고. 그러면 걔네들이 팔면 좋을까? 안 팔면 좋을까? 자, 1번, 2번. 팔아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우선주는 행사가 됐기 때문에 물량의 소화. 자, 1,000만 원짜리의 시계를 경매에 500만 원에 내놓게 되면 받아먹지. 그죠? 받아먹잖아.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논리라고. 항상 요 부분 우선주 때 전환사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방에서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컨버터블 본드라고. 근데 요 부분에서는 와이어트 그룹과 그들 전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알릴 때 CB 물량을 사용하는 거라고. 지금 잘 봐. 지금 이 의도는 주가를 어떻게 못 올리게끔 하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7월 7일 이전에 권리공매도 나오니까 뭐 이틀 전 거래일 뭐 이거 하나하나는 그냥 알아서 좀 하세요. 거래일수록. 이틀 전에 팔 수 있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따지면 7월 5일인데 이게 일요일일 거라고. 사전 뒤로 가면 되는데 지금 아직 시나리오가 좀 기간이 남아있어서 결국의 핵심은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무엇이다? 주가를 위로 땡기지 않나. 중앙첨단 소재는 땡길 거야. 왜? 잘 봐. 어떤 이론이냐면 700원짜리는 수익이 크게 났다고. 2,000원짜리와 4,000원짜리는 수익이 크게 안 났잖아. 광무도 역시나 3,000원짜리니까 지금 5,000원대 있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최고가에 얘네들을 많이 나가게끔 잘 먹어서 쑥쑥 크게끔 해놓고 결국은 무엇을 할 것이다? 엔캠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엔캠의 종목을 매도해야 돼요? 아니면 들고 가야 돼요? 왜 이런 의문현답을 하시지? 여러분들 엔캠의 주가가 위로 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위로 갈 수 있는 어떤 단발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얘를 버릴 수 있겠냐고. 버릴 수 있으면 매도하세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져가면서 내가 수익을 얻는 활동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지금 매도를 못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부분에 도와드렸고 이 부분부터 미중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이 부분은 뭐죠? 전해액이 오간다. 근데 그 전해액이라는 거는 리튬 이온이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람으로 따지면 아스피린이라는 역할이다. 설명해드리면서 도와드렸고 33만 원과 이날 딱 찍으면서 경고 종목 2회차 안 걸리게 하는 거는 5월 달에 있을 MSCI 여기 포함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요 부분. 그리고 우선주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우선주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채라 볼 수 있다. 전환 우선주라는 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거 호재입니다. 여기선 영업 환경이 달겨져서 사야 됩니다. 그죠? 지난 영상 보세요. 바로 전 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요 부분은 와이어트 그룹과 컨버터블 본드를 이용해서 주가를 누른다. 그죠? MSCI에 포함되기 시작하면 한 번은 오른다. 그 다음부터는 광무와 중앙첨단소를 날린다. 광무와 중앙첨단소도 쉬어가는 과정을 할 것이다. 주가 조정 나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어쩌고 저쩌고 더 가네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지금도 미리 빼는 작업이었지. 7%짜리 어디야? 지금 이게 워낙 밑에서 세게 들어온 거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개미 꼬시기 들어온 거에 걸린 거라고. 그리고 이미 무엇이다? 7% 할인가에 이 부분에 환상을 주게 심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 자, 첫 번째, 버리실 수 있겠냐고. 있어요? 자, 그 타이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에 중앙첨단소의 이 광무,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전략을 짜보는데, 이 예처럼, 자, 시나리오도 들어야 되나? 자, 시나리오. 자, 자료집 드릴 거고, 두 번째. 만일에, 2차전지 핵심 소재는 무엇이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이게 2차전지 핵심 소재잖아. 전액 이후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건들 수 있겠냐고. 왜? 자, 엔캠이란 종목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덕산테코피아. 이것도 이제 막물이야. 미리부터 말씀드릴 때. 전액을 다루는 애야. 그리고 솔브렌홀딩스. 이 부분이죠. 결국은 이제 주가가 거의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움직이잖아. 자, 그리고 광무, 중앙첨단 소재, 백광산업, 리튬이엄, 전액의 핵심 소재. 같이 움직이지. 이제 다섯 번째 핵심 소재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엔캠의 뒤를 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갈아타야지. 위로 볼 수 없다. 근데 그 위로 가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 제가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보내드릴 거 다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이 자료 하나씩 다 드릴 겁니다. 중앙첨단 소재 광무 매각 일정 시나리오, 주가 급등 시나리오, 전환사채 관련된 엔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편집해서 일단 여러분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얘네들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지에 대한 부분에 시나리오를 적었어요. 이 시나리오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하나의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 결국은 대동소이합니다만 세부적으로 쪼개서 여러분들 알고 싶은 분, 러프하게 가실 분들, 그죠? 요 부분 여러분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 이 차트 보게 되면 엄청 더럽죠? 그죠? 주구난방이죠? 지금 손도 안 댄 종목이에요. 6개월 동안 이거 매집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한번 딱 이 이벤트 7월 7일이죠. 이 이전에 이제 권리공모에도 나올 텐데 이 끝난 다음엔 이 종목 갖다가 그냥 막 위로 끌어당겨 버릴 거예요. 적어도 5배 이상 오를 것 같아 이건. 전액 쪽 이후에 2차전지 핵심 소재입니다. 이 부분도 첨부해 드릴 거고, 또 뭔가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00명 넘어갈 때 어떤 이제 공공의 채널로 라이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라이브 채널 그리고 실시간에 시장에 나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최대한 빨리 기계가 이렇게 쭉쭉 올려드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예, 여러분들 이게 바로 HTS보다 10분 정도 빨리 올라갈 거고요. 요 부분 링크 주소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 부분 끝나고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로 진행됩니다만 이거 다른 거와 구분해 주십시오. 이건 자, 이따 어떻게 만드는 건가,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투자한다. 자, 엔캠, 덕산테코피아, 솔브렌홀딩스 투자.
HLB, 알테오젠 묶어서 투자, 백강산업, 그다음 중앙첨단소재, 광무 묶어서 투자. 이거는 산업을 읽는 거라고. 이해되셨어요?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라고. 그 식으로 투자라는 방식입니다. 자, 바로 이 끝난 다음에 제가 과거에 진행했던 영상 첨부해 드릴 텐데, 자, 이 저 개인폰입니다. 지금 10,000명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일단 선별은 좀 하겠습니다. 왜? 진짜 아니신 분들이 꽤나 존재해요. 자, 이 부분은 자, 010-4822-8706 제 개인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 하는데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죠? 자, 이 부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선정될지 모릅니다. 자, 이 부분으로 1억이라고 해서 보내세요. 1억.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엔캠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분 선정되게 되면 어차피 아는 사람끼리는 포트폴리오를 공유하시더라고. 그거에 제가 어떤 통제가 되겠습니까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자, 영상 과거 건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우리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3,4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엔캠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전략 자료집 보내드리고, 주시지 않으면 원이 없겠다 채널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릴 겁니다. 자, 라이브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이분, 와, 이분 정말 잘하세요. 오늘자인데, 와, 이 봤더니 3천만 원 가지고 저번에 이 구독자 5,000명 이벤트일 때 6월 19일 1시 48분에 지금 올려주셔갖고 제가 이걸 여기 올렸는데, 와, 미쳤다 진짜.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주변에 계신 분들도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요 부분 반영해서 선별되면 서로 뭐 공유하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엔캠, 광무, 중앙첨단소재 전부 다 라이브 채널에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엔캠에 대한 주가는 상방으로 볼 수 없다. 중앙첨단 소재와 광무는 조금 더 오를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 어떤 비이상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라이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다뤄진다고 했어요.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이 개인폰 노출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힘내시고 일단 이런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